안녕 얘들아. 어김없이 기말이 왔네. 자, 우선 오늘은 19쪽에 우선 학습지 페이지 19쪽을 오늘은 할 예정이야. 자,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 거꾸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디딤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꼭 들어야 우선은 그 수업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9쪽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자, 우선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해서 만든 역법서. 자, 세종 때에 만들어진 칠장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칠장산. 자, 그 다음에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안견의 그림은 자,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지 무릉도원 그림을 그렸다고 했었던 그 목류도원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림. 자, 우선은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요해. 자, 우선 얘네는 고려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거든. 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지는데, 자, 우선 고려시대에 그 고려 말에 등장했던 정치 세력이 있었지. 신진, 사대부. 자, 우선 얘네가 위화도 해군으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어떻게 갈라졌냐면, 자, 온건파. 그 다음이 급진파 또는 혁명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선 이렇게 사대부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조선 건국을 두고 얘네는 어떻게 해? 자, 조선 건국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자. 라고 주장을 했었지. 그지? 그래서 조선 건국할 때 결국은 급진파와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어. 그치? 그래서 자, 근데 그래서 여기 온건파 같은 경우는 자, 얘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건국되니까 아예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뭐 지방에서 공부만 하는 자, 우선 사학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살인파 같은 말이야. 자, 이게 사자가 선비 사자야. 자, 선비는 공부만 하는 애들이거든. 공부해서 그냥 선비로 머물러 있은 애들. 선비무리. 이건 선비무리란 뜻이야. 선비무리. 자, 그냥 이제 자, 조선에 불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자, 우선 공부는 하되 우선은 관리가 조선을 위한 관리는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는 선비라는 뜻으로 그지 사학파. 근데 얘네는 달라. 얘네는 공부는 하지만 자, 우선은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선을 위한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 관학파라고 보면 돼요. 관직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 여기 급진파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학파는 또는 살인파는 온건파의 후예라고 보면 되는데, 자, 관학파는 다른 말로 요 일부가 훈구파라고도 불립니다. 훈구파. 자, 훈구파는 자, 말 그대로 엄청 공이 많은, 그래서 훈장을 받은 자, 공신 세력. 이라고 보면 돼요. 그지? 자, 우선은 이렇게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공부만 한 얘네가 갑자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훈구랑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15, 16세기에 벌어진다라고 보면 돼. 자, 우선 내용을 살필게요. 자, 다시 돌아와. 자, 사림의 등장. 사림은 아까 얘기했어. 그치? 근데 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사림은 아까 선비무리 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자, 사림 알기 전에 자, 우선 요 세력부터 알아야 돼. 아까 말했던 훈구. 자, 훈구. 훈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사림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전체가 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훈구 볼게요. 자, 우선은 세조 때. 자, 우선 훈장을 받으려면 엄청 공신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려면 처음에는 나라를 세운 공이라든지 아니면 왕을
그러니까 그 뭐 왕이 되게 해줬다라든지 이런 공인데, 자, 요때쯤 자, 어떤 공을 가진 애들이 있었냐면 체조직위 때 공을 세운 공신세력. 자, 얘네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죠. 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왕이 올려준 세력이라고 보면 돼.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애들이 당연히 공을 세워서, 그래서 얘네가 뭘 할 수 있었냐면 높은 관직을 차지했고 정권을 장악했으며 그 다음에 많은 토지와 노비까지 소유했어. 그리고 지 자식들도 어떻게 대를 이어가며 권력을 독점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최고위급 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를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세력이 있어. 걔네가 사림이란 뜻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사림, 잠깐만. 자, 우선 좀 화면이 흔들리지.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어서 그래. 자, 사림 매우 중요해. 자, 볼게요. 자, 사림 세력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자, 우선 아까 말했듯이 1번. 자,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낙향한 온건 사대부의 제자들이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선은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고려 말에도 이미 땅이 있어서, 자, 우선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그 땅을 바탕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 왕도 정치 3번 왕도 정치. 자, 우선은 왕도 정치는 성리학적 도를 가지고 왕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여기 왕이 지 맘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왕권과 신권이 뭘 해야 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치. 자,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왕도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요해. 누구? 성종 때. 자, 성종 때. 자, 성종 때 우선은 대거 진출을 합니다. 성종이 이 사림을 어떻게 이제 과거 시험을 치도록 독려하고 그다음 얘네를 많이 뽑아서 막 올려 보내는 거야. 왜? 자, 요거야. 목적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시킵니다. 성종이. 자, 요 얘기를 이제 곧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얘부터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 성종이야. 다른 왕 아니고. 자, 그 다음에 8번.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이니까 5번. 자, 우선은 자, 이때 되게 원래 세조 때 등용이 됐다고 하는 김종직. 자, 우선은 언제 성종 때 정말 높은 관직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큰 힘을 가지게 되고요. 얘를 비롯한 경상도의 제자들, 그치? 경상도의 사림들이 많이 등용됩니다. 그치? 자,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얘네를 중요 자리에 앉히기 시작을 한 거야. 특히 그 중요 자리가 어디냐면, 자, 6번. 자, 주로 언론 3사에 진출시켰어요. 얘들아, 언론 3사에 하는 기능이 뭐야? 자, 우선 특히 사원부. 사원부는 거의 5품에서 6품 정도 돼. 되게 낮은 직급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사원부 같은 경우가 뭐 할 수 있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기구지. 그치? 자, 요거야, 요거. 그치? 자, 얘네가 직급은 낮긴 하지만 훈구들. 자, 여기에 보면 정치를 장악하고 고위관직을 차지하며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없겠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왕이 손대지 못했던 거를 누가 이 사원부의 이 개혁적인 애들이 다 어떻게 다 조사하고 참 여기 다 증거를 찾아내서 왕에게 보고를 해. 그러면 왕이 그걸 가만둘 수 있으니까. 그치? 얘네가 이미 알고 보고했기 때문에 다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잘리기도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직급은 낮지만 최고위급 관리들을 사원부에서 비리를 감찰하면서 이제 진출했다라고 보면 돼. 좋은 자리에. 그치? 자, 그래서 성장 자체는 훈구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자, 7번. 저희 다 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성종이 왜, 그치? 사림을
이렇게 등용을 시켰는지 자 우선은 좀 알아볼게요. 자, 빈종이야. 우선은 세조, 그 다음에 누구라 했어? 예종, 그 다음이 성종, 그 다음이 연산군, 그 다음은 누군데? 외우고 있지? 그 다음이 연산군, 중종, 그 다음이 인종, 그 다음이 명종, 그 다음이 선조. 오늘 이제 선조 때까지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조. 자, 그러면 위에 보면 자, 세조 때. 자, 세조 때, 그지? 이때 누구? 계유정난. 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앞에 있었던 단종의 왕권을 이제 어떻게 찬탈합니다. 그지? 그때 이때 누가 훈구 세력이 엄청 세지기 시작을 했어. 그치? 특히 이때 제일 센 애가 누구야? 한명회였죠. 이 한명회가 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예종한테도 누구를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예종의 뭐가 돼? 장인이야.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나중에 성종한테도 딸을 시집 보내요. 그래서 성종에게도 뭐가 돼? 장인이 됩니다. 그치? 근데 예종은 1년 만에 죽었어. 자, 그래서 뭐 별게 없었는데 성종. 자, 왕이 될 수 없었던 서열이었는데 어쨌든 한명회의 그 사위였기 때문에 자, 12세의 나이에 자, 왕이 됩니다. 그치? 자, 우선 성종이 왕이 됐는 데는 한명회의 힘이 좀 많이 컸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20살이 돼도 그치? 이제 자기가 집권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한명회나 그다음에 훈구 세력한테 막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 훈구 세력을 본인이 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자, 대적을 시킬 만한 애들을 자, 우선은 뭐 등용시킨 거죠. 걔네가 누구란 얘기야? 사림이란 얘기입니다. 자, 사림을 등용해서 어쨌든 누구랑 훈구랑 싸우겠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종이 왕권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치? 자, 이 과정에서 등용했던 게 이제 사림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넘어와서 다시 자, 봐봐. 이제 그래서 사림이 정말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기구에서 훈구를 어떻게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면서 또는 비판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야. 별표 잘 못 그려진다. 지금 이거 반짝인데 잘 안 보이지. 자,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우선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살인들의 때문에 그지? 여기 훈구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얘네가 좀 피해를 봤단 말이야. 그지? 훈구들이. 그래서 쟤네가 되게 뭐라 하지? 꼴밉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 자,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훈구들이 자, 사림한테 자, 어쨌든 얘네가 대립하는 과정이었는데 자, 훈구들이 사림을 대거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훈구에 의해서 사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사화라고 얘기를 해. 이게 몇 번 있었냐면 4번 있어. 그래서 4대 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대 사화인데 이게 사화가 무슨 뜻이냐면 사림의 화야. 자, 화는 재앙인데 자, 피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치? 자, 사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사림들이 훈구에 의해서 어떻게 4번에 걸친 그치? 정치적 탄압을 받은 또는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해. 자, 우선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있어. 그치? 자, 우선 봐봐. 자, 우선은 뭘 묻냐면 여기 보면 사건 있죠. 그치? 왜? 배경. 자, 일어나게 된, 그러니까 무오사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엄청 중요하겠지. 그리고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 자, 폐비윤씨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자,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 사건.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 자, 외척 간의 다툼 때문에 뭐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볼게요. 자, 무호사화부터. 자, 우선은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는 자, 우선 둘 다 연산군대야. 자, 둘 다 연산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연산군대에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조의제문을 빌미로 해서 훈구 세력이 사림을 제거했던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선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 우선 중요하지.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호사화. 자, 우선 이 김종직이 누군지는 위에 나왔었잖아. 성종이 되게 어떻게 해. 자, 우선 요 언론기관에 중요하게 앉혔던 사람. 자, 김종직 그리고 그 제자들 살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 연산군 때는 김종직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요때 사건이 뭐냐면 자, 우선 훈구파의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선은 걔가 이제 역사 기록에 뭐 정말 뭐 그치 자 왕후가 죽었는데 뭐 기생을 싣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역사의 사초 안에 들어간 거야. 사초가 뭐냐면 이제 임금이 죽으면 이제 실록을 쓰잖아.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사관들이 계속 왕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이제 들어가는 자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게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그거를 완전 집안 망신이고 그게 어쨌든 어떻게 수세기를 그치 역사에 남는다라는 게 어쨌든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누구한테 연산군한테 이 그 사초들 내용 안에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서 연산군이 얘들아 세조실록에 들어갈 사초들 다 들고 오라 그랬어. 근데 원래 이 사초들은 왕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거거든. 왜냐면 왕들이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나쁜 내용은 다 삭제하겠지. 그래서 절대 못 보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산군이 다 들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 여기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그치? 여기 보면 의제. 자, 의제가 초나라 항우. 자, 초한지 있었죠. 초나라 항우랑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랑 싸워서 결국 중국에 그지? 자, 한나라 유방이 이겨서 이제 중국에 한나라가 수립됐다라는 건데 그때 초나라 그때 싸웠던 초나라 항우. 자, 얘가 왕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얘가 왕이 아니라 얘 조카가 왕이었거든. 근데 이 초나라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조카인 의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딱 누구랑 비슷해? 세조랑 비슷하죠. 단종을 죽인 세조. 그치? 그래서 세조를 비판하고 어쨌든 세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빗대서. 자, 그래서 요 뜻 자체는 거야. 의제가 꿈에 나왔는데 김종직에. 그치? 근데 거기서 슬피 울더라. 그래서 자, 조의를 표한다. 슬픔을 표한다. 라는 그런 글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요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연산군이 여기 이 김종직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사초와 관련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거 쓰려고 했던 애들 등등등 살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우선 훈구파가 일러갖고 결국은 살인들이 제거가 된 사건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돼서 살인들이 피해를 본 사건은 하면 무호사화가 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군대 갑자사화. 자, 우선 갑자사화는 연산군대의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폐비 윤씨 사건. 자, 요게 이유가 됩니다. 폐비 윤씨 사건. 자, 우선 연산군 관련 드라마도 엄청 많았어갖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어. 종이로. 자, 우선 봐봐. 자, 우선 성종에게는 그지. 자, 우선 첫 번째 부인이 있어. 그지. 걔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입니다. 그 자식이
누구 연산군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성종의 첫 번째 부인 윤 씨가 이제 성종이 되게 후궁들이 엄청 많았거든. 엄청 많았는데, 자, 요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성종과 패비윤 씨가 둘이 싸웠어. 그러니까 아직 패비당하기 전이죠. 자, 그런데 그 싸우는 도중에 성종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거야. 손톱 자국이.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본, 자, 성종의 어머니가 인수대비야. 되게 유명한데. 자, 인수대비가 그걸 보고 엄청 대노를 해서, 그치? 엄청 화내면서, 저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제 인수대비 편을 들어서 뭐 가만둘 수 없다. 근데 사람이 많았어. 그치? 가만둘 수 없다. 자, 폐비시켜야 된다. 뭐 등등등 많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성종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신하들이 다 어떻게 해. 이건 폐비시켜야 된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이제 누구야? 세자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비를 시키겠냐. 그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왕이 돼서 괜찮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렸는데 얘네 계속 어떻게 자 우선 계속 그 뭐지 폐비를 주장하고 연산군도 세자에서 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성종이 이제 그냥 하나 물러서서 그러면 이제 윤 씨를 이제 폐비시키겠다. 다만 연산군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자를 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폐비윤 씨를 윤 씨를 이제 왕비 윤 씨를 이제 폐비시켜서 이제 사가로 나가 살게 했어. 그리고 이제 성종이 좀 이렇게 쫓아낸 거에 대해서 좀 폐비시킨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했어. 근데 요 위에 저번에 반대했던 애들 얘네와 그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치 당연히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해. 자,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치 계속 성종 욕하면서 지내고 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또 인수대비와 그 다음에 나머지 대신들이 여기다 사약을 내려야 된다며 막 주장을 했어.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어. 패비윤 씨 사사 사건, 사약으로 사형을 시킨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얘들아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알게 되면, 그치? 자, 연산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도 세자를 피해야 된다고 또 주장이 많았는데, 자, 그냥 성종이 뭐 이제 금언령,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절대로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 어쨌든 완전 이 이야기를 절대로 말할 수 없도록 명령으로써 이제 그냥 이거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치? 이 내용을 아무도 말 못하게끔 금언령을 내렸어. 근데 그래서 연산군도 자기 어머니가 패비윤 씨 패비당해서 죽은지 몰라요. 사역 받고 죽은지.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이 정현왕후야. 자, 우선 두 번째 부인인데, 그지? 자, 이 두 번째, 이 성종의 부인이 진짜 연산군의 어머니인 줄 알고 연산군을 살았는데, 실제 정현왕후의 아들은 누구? 중종입니다. 그치? 자, 요 상태였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자, 어떻게 했냐면, 그치? 자, 우선 살인들을 좀 더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누가, 자, 여기, 일부 훈구 세력이 자,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원령에 내렸던 그지 요 일을 패비 윤씨 사건을 이제 연산군에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연산군이 거의 반 미쳤단 말이야.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자, 우선은 폐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애들, 그 다음에 뭐 여기 사약을 내려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애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애들, 그 다음에 사약을 들고 갔던 애들, 그 다음에 사약을 들고 갔던 옆에 있던 애들, 그치? 뭐 등등등등 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애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치?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이때 살인들이 많이 폐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자, 요 사건에서, 폐비윤 씨 사건에서, 자, 살인들이 거의 대거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훈구도, 그치? 이걸, 같이 주장했던 애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훈구랑 살인이 같이 당한 거야. 같이 이렇게 축출당합니다. 자, 우선 살인만 피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 훈구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사화는
친어머니,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패비윤씨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일어난 게 갑자사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화를 통해서는 살인 검구가 둘 다, 근데 살인이 더 크게 피해를 봅니다. 탄압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연산군이, 그치? 자, 연산군이 이 사건 때문에 살인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누구도, 자, 훈구도 같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지네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우선 이 훈구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그런, 자, 우선은 뭐 반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계속 살아있으면 자기네들도 위험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산군 폭군이잖아. 그래서 얘를 폐하고, 자, 우선은 누구를 세워? 자, 연산군의 여기 이복 동생인, 자, 중종을 세워서, 정치를 바르게 돌린다는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반정의 뜻은 바르게 되돌린다는 뜻이야. 누구를 세워서? 중종을 세워서.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반란이고요. 이게 성공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뭐 혁명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반정. 자, 중종을 세워서 정치를 바르게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라는 게 연산군을 어떻게 내몰고 그 다음에 중종이라는 새로운 왕을 내세운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네 중종을 왕위로 세워준 애들이 누구겠어. 자, 여기 얘네가 또 공신으로서 얼마 훈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또 훈구 대신들이 여기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나요. 훈장 받은, 그치? 여기 대신들, 훈구파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근데 봐봐. 중종이 지가 왕이 될 서열이 아닌데 왕이 됐잖아. 그것도 훈구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가 시키는 대로 하는 되게 힘없는 왕이 돼요. 그치? 훈구파가 하라는 대로 하고 훈구파를 거의 왕보다 더 이제 이렇게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훈구가 왕보다 더 쓸 때 왕들은 누구를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치? 자, 사림을 등용시켜서 대적하게 만들지. 그치? 자, 그래서 중종이 자, 이 훈구파들 때문에 힘이 약해졌을 때 이 사림을 등용시켜서 우선은 왕권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용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지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자, 조광조. 자, 조광조를 등용시켜서 완전히 누구를 훈구랑 대적하게 해. 근데 조광조가 엄청 잘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조광조도 너무 세서 훈구를 많이 누르긴 했지만 어떻게 왕까지도 이 조광조의 기에 누리고 개혁 정치에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조광조 매우 중요한 인물 볼게요. 자, 이쪽에 김효사화로 넘어와서 자, 우선 김효사화. 자, 우선은 중종 때 아까 말했지. 중종 때 사림을 어떻게 등용시켜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누구를 이용해서? 조광조를. 그리고 조광조가 딱 등용시켰더니 엄청난 개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따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매우 중요해. 자, 볼게요. 자, 이거 빨간 걸로 할까? 별표. 이거 김효사화 자체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따로 알아야 돼. 자, 우선 자, 소격서 페이지. 자, 우선 소격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야. 근데 하늘의 제사, 유교의 나라에 그치 이런 도교 행사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궁 안에 있어. 그래서 요거를 폐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량과. 자, 현량과라는 자, 우선은 천거. 자, 천거제를 실시합니다. 천거는 추천제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림이 엄청 많이 등용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림들이 시험 없이, 그치? 현량과라는 이 관리 등용 제도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요거 만든 게 누구? 조광조.
그 다음에 훈구 대신의 공문 삭제.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중종을 왕위에 세워준 자, 훈구 대신들이 있었잖아. 근데 얘네 공문을 삭제합니다. 특히 자, 중요한 거야. 요거 때문에 훈구파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 자, 훈구 대신. 자, 원래는 한 117명인가 뭐 100몇 명이야. 100여 명. 자, 100여 명의 공신이 있었어. 그치, 훈구. 근데 얘네가 이 중에서 공신 중 70여 명이 거짓이야. 자, 실제로 공신은 한 20 몇 명인데, 그치? 자, 걔네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막 이렇게 다 모아갖고 100명의 공신을 추천해서 훈구파가 엄청 늘어난 거야. 그래서 다 따져보고 거짓된 70여 명의 그런 공을 다 삭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제했어. 그랬더니 훈구파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자기네 세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 조광조를 밀어낼 사건을 만들게 되죠. 그 사건 이름이 뭐냐면 좀 기묘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지. 주초위왕 사건. 자, 주초위왕 사건. 자,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이제 어느 날 어떻게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돼요. 나뭇잎에. 그지? 희한하게. 근데 그게 다 이제 조작이지. 자, 우선 그 꿀을 주초위왕이라고 나뭇잎에 써놨단 말이야, 꿀로. 그랬더니 벌레들이 그 부분을 파먹었어. 근데 주초를 합치면 이게 조자가 되거든. 그러면 조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 우선 하늘이나 이런 자연들이 자, 어떻게 자, 조씨가 왕이 되려고 이제 그런 반역을 꿈꾼다라든지 그런 걸 미리 알려준다라고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사건이 궁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 우선은 뭐 조씨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고 그다음에 지 혼자 막 이렇게 개혁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훈구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 이제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우선 중종도 어떻게 해? 자, 못 이기는 척 조광조를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광조의 제자들도 다 관련된 애들을 관련지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거나 다 내쫓아버렸어. 자, 요거. 자, 조광조를 중종이 이 사건을 믿어서 그랬겠어. 자, 이때는 자, 조광조가 왕보다 더 센 개혁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왕도 이제 조광조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야. 그지? 그리고 조광조의 인기가 백성들한테도 더 높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종도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뭐 점점 싫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조광조 세력을 축출해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 자, 우선 수업이 엄청 길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종이. 자, 다시 올게. 여기 부분이 좀 기네. 자, 우선 이제 네 번째 사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번째 사화는 명종대에 있어요. 자, 우선 명종대에 자, 명종대에 있는데 자, 중종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인종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야? 명종이야. 근데 어머니가 달라. 우선 첫 번째 부인 윤씨.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두 번째 부인도 윤씨야. 자,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명종이야. 그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인종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윤씨 여기 첫 번째 부인인 윤씨가 일찍 죽었거든. 인종의 어머니. 얘가 세자입니다. 자, 세자였는데 이렇게 먼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어머니는 죽었지만 이 왕비 윤씨의 이제 오빠들 또는 남동생들 얘네 그치 외척 세력을 대윤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둘 다 어머니 세력이 윤씨니까. 그래서 자, 인종의 외척 세력 외척 세력 인종의 외척 세력을 대윤. 그 다음 여기 자,
자, 두 번째 부인인 윤씨,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 얘네의 외척 세력을 소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 위에 대윤 세력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누구의 명종의 외척 세력입니다. 외삼촌 세력들. 자, 근데 자, 요 상태에서 자, 외척 세력인데 여기 대윤에는 누구랑 친냐면 사림들이랑 친해요. 소윤 세력은 누구랑 훈구랑 친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당연히 누가 대윤의 세력이 컸지. 그래서 얘네는 그냥 뭐 꼼짝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종이 자, 우선 뭐 독살살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소윤 세력이 자, 우선은 뭐 권력을 잡게 돼요. 명종대에 자, 외척 세력 다툼 어떻게 다투었겠어? 인종의 외척 세력인 대윤대 누구? 소윤. 명종의 외척 세력 소윤이 다퉜어. 누가 이겼겠어? 당연히 지금 명종이 왕이니까 소윤이 승합니다. 그러면서 대윤이 축출당하게 돼요. 근데 이 대윤과 친했던 애들이 누구야? 사림이죠. 그래서 사림이 같이 축출당합니다. 소윤이랑 친한 애 누군데? 당연히 누구였어요? 그치. 홍구였잖아. 그래서 홍구는 살아남고 여기 대윤이 또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치. 자, 이 사건이 무슨 사화? 을사사화. 자, 이게 을사사화라고 보면 돼. 그러면 다시 프린트로 가서. 자, 을사사화. 언제 명종대의 외척 세력 간의 다툼. 자, 우선 아까 인종의 외척 세력 대윤대의 누구? 명종의 외척 세력 소윤의 다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윤이 승했던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대윤 플러스 누구 사림이 같이 축출당합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방금 말했듯이 명종대의 외척 간의 다툼, 특히 대윤 대 소윤 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아서는 4번의 피해로 인해서 거의 살인들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화로 위축됐지만 계속 어떻게 해.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계속 올려보내는 거야. 그치? 서원이나 모르 향약을 통해서. 자, 세력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얘들아, 살인이 4대 사화를 겪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위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명종 다음이 누구였어? 선조였잖아. 그치? 자, 선조 때 돼서는 완전히 훈구는 없어지고 완전히 사림이 자, 권력을 차지하고 집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방금 말했던 사림 성장의 배경. 자, 우선 죽었는데 계속 어떻게 사라졌는데 새로운 세력을 밑에서 그치 계속 중앙으로 과거 시험치기에서 올려보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잘려나가도 계속 밑에서 밀어 올리니까 계속 차지는 거야, 사림은. 그치? 그래서 됐고. 훈구파는 얘들아, 훈구파는 제거당하면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왜? 최고위급 대신들이고 정말 왕을 세워준 공을 가진 정말 힘 있는 애들인데 얘네는 한번 쫓겨나가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아니 얘네를 뭐 후계자를 넣어줄 수가 없잖아. 공이 생기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또는 쫓겨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훈구의 그 훈구들은 계속 어떻게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조 때는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